인류 문명의 시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인류 문명의 시원, 복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희는 누구인가? 자, 복희라는 분이 언제 사람이냐? 기원전 3500년경입니다. 엄청나게 오래전 사람이죠. 그런데 많은 기록들이 이분을 인류 문명의 시원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 학자, 그것도 대만대학교 총장을 지낸 부사연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느냐? 복희는 동이 백두산, 구이산 민족 사람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복희는 백두산 쪽에서 태어나서요, 하남성 회양현의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 이름이 진이에요. 그리고 산동성 미산현에서 돌아가셨고 어대현 부상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건 송나라 때 기록인 태평어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복희를 기념하는 곳들. 지금도 미산현에 가보면 복희의 작은 사당이 있어요. 그리고 명나라 때는 하남성 회양현에 용마부도사라는 큰 절을 지었습니다. 복희가 만든 하도를 기념하기 위해서죠. 재밌는 게 뭐냐면요, 멀리 서쪽 감숙성 천수시에도 복희 사당이 있어요. 태극도를 홍보하는 정각까지 따로 있습니다. 이건 명나라에서 서방의 동방 문화를 전하기 위해 세운 거라고 해요. 중국 정부는 지금 복희를 자기네 시조이자 인류 문명의 시조로 모시고 있어요. 문화재로 지정까지 했습니다. 특히 회양현 용마부도사에 가보면 여와와 함께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복희가 만들었다는 환역, 주역의 64괴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주역과 8괴의 창시자, 주역 개사 하편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옛날 복희씨가 천하의 왕 노릇할 때 위로는 하늘의 형상을 관찰하고 아래로는 땅의 법칙을 관찰했다. 이에 최초로 8괴를 창작하여 신명의 덕을 통하고 만물의 실정을 분류했다. 그리고 복희와 함께 여와씨가 있었고 그 후에 신농씨와 치우씨가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사마천은 왜 복희를 빼놓았나? 그런데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에는 복희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복희가 동이 구려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사마천은 황제의 역사를 중국의 시조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앞에 문화를 지워버린 겁니다. 사마천이 살던 시대가 서한시대잖아요. 화하족 중심의 역사 기록이었던 거죠. 그래도 오제본기를 제외하고는 복희의 8괴 창작에 대한 기록은 있어요. 한서의 기록들. 반고의 한서 율력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희는 하늘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 으뜸이 되는 덕은 동방목에서 시작하므로 태호가 되는 것이다. 한서 고구민표에는 또 뭐라고 했냐? 하늘을 계승하여 백왕지선, 백명왕이 처음이다. 황제, 치우, 신농 모두가 복희의 계승자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했어요. 반고의 백호통이에는 복희는 사망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 학자 문일다는 복희고라는 책에서 복희는 호로인데 호로는 박이고 한박, 밝다, 태양이다 이렇게 풀이했어요. 복희 나라의 영토. 회남자 권호 시츠쿤을 보면 복희 나라의 크기가 나옵니다. 복희의 나라는 갈석산에서 조선, 대인국, 백인국을 지나 동쪽 태양이 떠오르는 곳까지 1만 2천리 땅이다. 대단한 영토죠. 동방 목독의 제왕이라고 불렸어요. 동이족의 시작. 역사상 동이족으로 분리되는 어원이 복희 시대부터라고 합니다. 예기 왕제편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이라고 하는데 어질고 착하며 군자들의 나라이고 불멸의 나라다. 이들은 바레만을 비롯해서 요하, 나나, 황하, 제하 언저리에 넓게 퍼져 산다. 바레만 요하강변의 홍산문화 지역, 여기가 바로 복희, 여와의 유적이 많은 곳입니다. 복희의 출신. 신시황국 제오대 태우의 환웅, 천황의 아들이 바로 복희입니다. 복희는 우사, 비를 담당하는 벼슬을 임명받았어요. 누이 동생 여와와 그의 책사 발귀리 선인을 데리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구려를 결집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때 서쪽 하남성의 수인과 유소가 나라를 복희에게 넘겨줬어요. 복희는 이를 인수받았습니다. 이 땅이 요령성 조양시에서부터 하남성, 산동성 전체의 넓은 지역입니다. 구려국이란 규원사와 태시기를 보면 요양, 심양과 유연, 북경, 화북 연나라 지방의 땅은 우리 민족의 땅이며 복희는 이곳에서 나라를 세웠다. 옛 구려국의 땅이다.
예기 전호 15에는 구려국은 조선 이전과 하 이전의 동이국의 국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기 권사 10 권위에는 여동이국명야 려는 동이나라의 이름이다. 구려 군호 치우시야 구려는 군대 이름으로 치우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복희는 종교로 신정 정치를 했어요. 복희의 종교 세계. 서량지 교수가 중국사 전사와 140쪽에서 복희의 종교 세계를 열거했습니다. 고대 유물에 복희 종교의 성물과 법물이 있고 종교의식과 종교의식 장소 등이 발굴되었다고 했어요. 기원전 4000년에서 3500년 시기에 이미 현대적 종교 원리가 존재하고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죠. 우리 민족이 세계 종교와 철학의 시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중화 5000년의 진실. 1986년에 중국이 갑자기 자기네 역사를 중화 5000년으로 올려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간 4000년 전 하나라 이전의 사망오제가 전설이 아닌 사실적 역사 현장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서유화 홍산 문화의 우아량 유적에서 요령성 지역의 사망오제 결정적 유적을 찾았는데 그 연대가 기원전 7000년에서 3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발표한 거예요. 지금까지 신화로 여겨졌던 복희 여화가 실존 역사 인물로 확인된 겁니다. 그들의 생활 터전이 서역이 아니고 동방만주 지역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도소 남신상의 발굴. 2012년 7월 중국 내몽골 치펑시 능원현 오한치의 흥융구 흥융화 문화유적 제2지점에서 5300년 전 도소 남신상을 발굴했습니다. 이 남신상은 붉은 찰흙으로 만들어졌어요. 1986년에 발굴된 여왕국 여신상, 여화신과 같은 유물입니다. 복희의 신상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도소 남신상, 복희 태양신상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복희의 업적. 복희는 만물의 근원을 음과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도와 팔괘를 만들었어요. 석에 정음부호를 만들어서 결승, 새끼줄로 전달하던 행정명령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생겨난 거예요. 복희는 만대의 시조이며 사물을 열어주고 이를 완성시키는 학문을 처음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부의, 모자, 형우, 제공, 자효의 오행지도를 바로잡아 인도를 정했다고 백호통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의로워야 하고 어머니는 자애로워야 하고 형은 우애로워야 하고 동생은 공손해야 하고 자식은 효도해야 한다. 이런 기본 도리를 세운 거죠. 한단고기의 기록. 한단고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시황국의 제5대 태후 이천왕의 아들이 태호복희다. 태호복희는 글자, 용서 각골문자를 만들고 환역과 달력, 활력을 제작했다. 우사 벼슬로 서쪽에서 나라를 세웠다. 복희는 어느 날 꿈에 성신이 강림해서 만리를 내다봤어요. 백두산에 가서 천지, 천하에서 궤도를 얻었는데 셋이 끊어지고 셋이 이어지는 그림으로 자리를 바꿔가며 이치를 살피면 묘하게도 삼극을 품고 있어 변화가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상생의 원리인 하도를 만든 거예요. 을파소의 증언. 을파소가 찬한 참전개경 총론에는 태호 복희는 태후의 환웅의 아들이다. 이렇게 복희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백일사 신시본기의 대변경에 말하기를 복희는 신시에서 나서 우사가 되었으며 신룡의 변화를 보고 궤도를 만들고 신시의 계해를 고쳐 갑자를 첫머리로 했고 여화는 복희의 제도를 이었다. 복희의 능은 지금 산동성 어대현 남쪽에 있다. 복희의 후예들. 신시본기 밀기를 보면 복희는 신시에서 태어나 우사의 자리를 세습하고 뒤에 청구, 조양, 구려와 낭랑, 갈석산을 거쳐 마침내 진에 옮겨 수인, 유소와 나란히 그 이름을 서방에 빛냈다. 복희의 후예가 갈라져서 풍산에 살았으며 역시 성을 풍이라고 했어요. 후에 또 풍성이 갈라져서 폐, 관, 임, 기, 포, 이, 사, 팽의 팔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산동성의 제수에 이에 티족이 살던 곳이 있어요. 임, 숙, 수, 구, 수유의 나라들은 다 같은 명맥의 나라들입니다. 환웅의 가르침.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환웅천왕이 계시어 인민들에게 반드시 묵념과 청심과 조식과 보정함이 무병하게 오래 사는 법이라 교화하셨다. 환웅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을 태호라며 또는 복희라고 합니다. 어느 날 성신이 몸에 강령하는 꿈을 꾸고 모든 이치를 통찰하고
삼신산으로 가서 하늘에 제사하고 천하의 궤도를 얻었어요. 그 획이 셋은 끊어지고 셋은 이어져 그 위치가 바뀌므로 나아가는 이치인 삼극의 무궁한 변화를 묘하게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역법의 시원. 역에 대해서 대만의 서양지 교수는 중국사 전사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의 역법은 동이로부터 시원한 것이다. 그 책력은 동이의 조상으로부터 은나라와 상나라에 이어 나오게 된 것이다. 책력을 동이에서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전혀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다. 명확하죠. 역법이 우리 동이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와의 종교 정치. 복희 천왕에게 나라를 물려받은 여와 지왕은 신시로부터 전래된 하나님을 모시는 종교를 세우고 종교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에는 구려는 소도 제천을 교화의 근원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복희, 이분이 바로 인류 문명의 시원입니다. 백두산에서 태어나 구려를 세우고 팔괘를 만들고 문자를 만들고 인륜을 정립한 위대한 우리 조상입니다. 중국도 이제 인정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명이 동방에서 시작됐다는 걸. 홍산문화 유적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 수많은 고대 문헌들이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복희는 바로 우리의 조상이고 인류 문명의 시조입니다. 감사합니다.